안녕하세요, 킹복지입니다. 방문요양기관 실무 운영 팁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부분은 2021년 방문요양 새롭게 바뀌는 서식 중에 욕구 사정 기록지 작성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구 사정 기록지 관련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방문요양기관 2020년도 최신 지표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보시면 욕구사정 기록지는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를 하여야 하고요. 급여 개시 전이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평은 종합 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구평가는 판단 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지 말고 그 작성 후에는 판단 근거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처음에 최초로는 연일에는 제일 최초로 진행을 하시고요. 추후에 갱신이 되거나 연 1회마다 추가로 계약을 하실 때는 추가 30일이 유예기간으로 포함되지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365일 이전에 작성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2021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2020년도 12월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욕구사정 기록지를 토대로 작성을 해 보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기관 욕구사정 기록지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초기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최초로 들어가기 전에 초기 사정 기록지를 가지고 어르신 댁을 들러서 어르신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서 작성을 해 오고요. 이것을 토대로 욕구사정 기록지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법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기존의 MMSE 사용을 하실 때는 이 계산력 저하라는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시스트로 작성을 하시면서 이 계산력 저하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욕구사정 기록지에는 인지상태 6번에 계산력 저하라는 부분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게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인지선별검사에 대한 해당 항목이 없다는 부분을 기재하시고 따로 어르신별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작성을 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계산을 여쭈기 위해 1000원짜리 10장에 300원을 빼면 얼마인지 여쭈니 알 수 없다고 하시며 웃음을 보이심. 쉬운 계산, 간단한 계산은 하시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대답하기를 피하고 웃음을 보이심 등으로 저희는 수기로 작성을 해 두었고요. 계산력 저하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신 후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평가 관련 Q&A로 넘어와서요. 욕구평가 미실시 사유입니다. 1년이 도래하여서 어르신이 욕구평가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어르신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거부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Q&A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에 한하여 상담 내역, 업무 수행일지나 상담 일지의 상담 내역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하기 전, 그렇죠? 서비스 재개시일 당일까지 포함됩니다. 이때까지 작성을 하시면 인정된다는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판단 근거. 욕구평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는데 항목마다 판단 근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안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서술형의 판단 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각 항목마다 체크리스트 외에 판단 근거를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해서 공란으로 비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항목을 누락한 것인지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공란을 남기지 마시고
적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판단 근거는 꼭 작성하셔야 된다는 부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관련 Q&A 세 번째로 판단 근거 작성입니다. 기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가 2달 뒤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신규 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롱텀에 계약을 해지를 하셨다가 다시 계약을 넣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로 보시고 급여 개시일 전에 욕구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방문요양기관에서 실무를 운영하면서 작성하셔야 하는 욕구사정기록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 1회 급여 개시 전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갱신 때나 또 어르신의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도 욕구사정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두 번째로 서술형으로 상세히 작성하셔야 된다는 부분. 세 번째로 계산력 저하 관련 사항을 꼭 기재하실 것. 네 번째로 계약 해지 시에는 다시 작성하셔야 된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